안녕하세요. 커넥팅랩의 모바일 수다 제 3회입니다. 벌써 3회인데 피곤하네요. 세계 연속으로 녹음하려니까. 네. 쉬는 시간에 자료도 찾고. 네. 쉬는 시간도 영재님이 좀 빡세서 쉬는 시간 5분밖에 안 주네요. 힘드네요, 힘들어. 네, 술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번 3화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9월 IFA에서 갤럭시 노트 3와 함께 갤럭시 기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 발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삼성이 이제 IFA에서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갤럭시 기어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신정규 무선사 부장이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을 때 손목 시계로 받는다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이제 갤럭시 기어의 주된 기능이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탑재된 앱들이 라인이랑 카카오 등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서비스고요. 네. 예.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가격이죠.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리 하게는 이제 299불, 한국에서는 39만 6천 원으로 그렇죠. 판매가가 설정되어 있고 9월 20일 그러니까 이 방송 녹음하는 한 2주 전부터 전 세계 149개국에서 순차 출시하겠다라는 건데 초기 반응이 썩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기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 공격을 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삼성에서는 벌써 갤럭시 기어의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인 애플이나 다른 제조사에서는 갤럭시 기어에 대한 경계심을 좀 풀었다라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분님은 어떤가요? 네. 때? 저도 맨 처음에 갤럭시 기어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뭔가 사실 좀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제 리뷰 블로그들이라 그런 것들하고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감이 더 컸던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각계 전문가라든지 사전에 이게 갤럭시 기어가 나오기 전에도 수많은 그런 리포트들이 이런 웨어러블 시대 그런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리포트들을 냈었거든요. 사실 그런 기대감과 달리 약간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다음 그런 모델을 벌써 준비한다고 하니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갤럭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실망감이 큽니다. 네. 여보님이 보시기에는? 네, 맹구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삼성을 향한 마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강한 마음을 보이는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워치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애플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이워치라는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사실 최초의 스마트워치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계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어요. 1999년도부터 2G 시절부터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죠. 퍼스트 무버였고 그때도 아마 그 CDMA 기능하고 디지털 시계하고 결합해서 손목 시계 형태로 나왔었어요. SPH WP10이라고. 그게 아마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세계 최초의 컨버전스 단말기요. 이거 보면 이제 삼성에서 오신 줄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번 냈었고요. 울트라 슬림 워치폰이라고. 이 정도면 자료를 제공받는 게 아닌가요? LG전자는 아마 그 다음에 2008년쯤에 냈을 거예요. 진정한 퍼스트 무버죠. 프라다링크 삼성이 삼성전자 어디에 누군지 내셨으면 제일 먼저 내셨으면 퍼스트 무버인 거죠. 역시. LG전자 단말 말씀하시는 거는 프라다링크가 말씀하시는 별로 큰 관심 없고요. 오로지 삼성. LG에서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꾸준하시네. G2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갤럭시 기어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디바이스의 분류로 따지면 스마트워치의 상위 레벨로서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훈남인 우리 희열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기술이나 그렇듯이 웨어러블 컴퓨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이미 군에서 수십 년 전부터 개발되어 온 아이템입니다. 사실 많은 기술들이 통신도 마찬가지고 사실 군 기술에서 발전을 한 부분인데요. 군에서도 이미 시계라든가 아니면은
쉽게 헬멧에 착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기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던 게 최근에 들어서야 옷, 시계, 안경 등 우리가 흔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런 도구들에 적용이 돼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에 부착하는 기기를 통해서 전화, 메시지 전송, 영상 재생 아니면 어떤 움직임 감지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런 기능들은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SF 영화에서 이미 뭐 10년 전, 15년 전부터 우리가 보던 것들이 이제 지금에서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까지 오게 해서 구글 글래스라는 것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 뭐 갤럭시 기어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직접 부착하는 이런 전반적인 기기들을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계속 발전하면 저희도 이제 언젠가 이제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네. 그것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언맨 수트도 입으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런 거 입으면 좀 스킨십하기 힘들잖아요. 꼭 그런 쪽으로 얘기해야 할까요? 문학입니다 보니까 아니, 문화적이다 보니까 스킨십이 중요하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스마트 글래스, 뭐 구글 글래스를 가지고 저건 포르노그래피다라는 칼럼도 쓰기도 했었고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 웨어러블이 됐든 스마트워치가 됐든 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야노 리서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워치 시장이 1000만 대까지 갈 것이다. 작년에는 야노 리서치는 한 95만 대였고 현재 1000만이라고 보면 1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예, 10%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메이저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들어온 상태고요. 퀄컴이 같은 IFA에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톡이라는 했는데 이거는 판매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퀄컴 특유의 뭐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플랫폼을 팔기 위한 프로토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없는 퀄컴이죠. 네. 삼성은 좀 부담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시계를 찰 때는 기능성이라고 하면 전자시계를 차겠죠. 하지만 네. 요즘에 근데 시계는 패션이죠. 패션으로 많이 하잖아. 패션이고 뭐 여성분들이 이제 핸드백 하듯이 남성분들은 시계를 주로 이제 차고 다니면서 롤렉스. 롤렉스나 아니면 최근에 많죠. 하게 되는데 이 패션 측면에서 어떨까요? 우리 문학인께서 사실 이 스마트워치 쪽이나 구글 글래스 쪽이나 웨어러블 쪽은 패션하고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패션계 거물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어요. 애플이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 구글 구글도 글래스도 하면서 그렇고. 많이 영입했을 거예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나요? 올해 출연한 그 루이비통의 루이비통 아니라 입생로라. 입생로라. 네. 좀 헷갈리죠. 네, 패션은 잘 모르거든요. 안 입어봤기 때문에. 네, 그쪽 이제 수석 부사장을 또 영입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또 그 나이키의 뭐였죠? 퓨어밴드 디자인한 그런 디자인도 지금 나이키 출신들이 지금 스마트워치 하면서 인력 시장에서 잘 팔려나가고 있다. 그렇죠. 역시 아이템을 하나 잘 잡으면 이게 잘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는 거고. 이게 스마트워치라는 게 좀 거기다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패션이냐, IT 기기냐, 도대체 뭐냐. 시계냐, IT 기기냐 이것도 좀 구분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 뭐 이름을 다시 딴 걸로 붙이면 모를까. 이미 내놓은 거를 스마트워치라고 어떤 큰 타이틀을 내고 낸 이상 기본적인 사실 시계 기능도 하고 시계라면은 대부분 이제 패션을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자료 중에서 KT 경제경영연구소 김태진 연구원의 그 스마트워치의 성공 요인 5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이 좋은가. 독자적인 기능은 아닌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다른 디바이스의 보조적인 장치로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 기어, 요번에 갤럭시 기어가 갤럭시 노트 3와의 호환성 혹은 연계성. 사실 갤럭시 노트 3가 없으면 갤럭시 기어는 무용지물이죠. 잠시만요.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도대체 이번에 나온 갤럭시 기어에는? 갤럭시 기어에서는 그 퍼포먼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주로 다뤘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의 S 헬스
같은 이제 모바일 헬스, 헬스 헬스. 기능도 있고요. 라인이 실렸다고 하던데요? 라인이? 네. 네,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라인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보기 위해서 라인을 실을 수밖에 없죠. 네,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 이제 카카오도 있고요. 에버노트도 있다고 하던데. 네, 에버노트도 이제 스마트워치가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메모 기능이나 아니면 문서 조회 기능,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툴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제가 자꾸 말을 자르고 있네. 아니 뭐 그러면 좀 기능에 대해서 좀 잘라놓고 붙여주세요. 바빠서. 자르고 네. 어린 시절 여학생 고무줄 끊고 가듯이 제가 오른에 자르고 셀프 그냥 제너레이션 끊기지 하시기. 않고. 셀프 제너레이션 자가 생성하시기. 이미 갤럭시 기어가 좀 패션 측면에 있어서는 좀 강한 혹평을 많이 이미 받았고요. 호평. 그냥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거를 좀 사실 부식시키고자 이걸 출시하면서 괜찮던데. 뉴욕 패션쇼에서 이제 모델들에게 이거를 차게 하고 네, 런웨이를 뭐 나가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그런 홍보 기사는 봤는데 그 뒤로 실제로 패션쇼 이후에 기사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네. 사실 별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뭐 디자인이 쉬운 분야는 아니죠. 네, 패션과 디자인이라는 게 네. 쉬운 IT만큼 분야는 어려운데 구두를 합친다는 게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내는 그 기업들이 사실 그런 쪽에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뭐 최신 뭐 트렌드 패션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좀 이르죠. 네.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스마트워치의 이제 성공 요인.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의 연관성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스마트폰의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디바이스는 기존의 디바이스와 차별화되는 기능 내지는 확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갤럭시 기어가 보여준 거는 손목에 살 수 있는 웨어러블 기능성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충전도 대기 시간이 25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손목 시계를 벗어서 충전을 한다라는 게 사용성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고 예. 그 무선 충전되는 스마트워치들도 있던데요. 뭐 당연히 무선 충전은 당연하죠. 기어는 근데 이제 사용자는 항상 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기가 휴대성이 안 좋습니다. 충전기는 충전기가-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겁죠 충전기.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분께서 갤럭시 기어를 한번 찼더니 도저히 벗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벗어야죠 충전하려면. 벗으셨겠죠. 이게 충전 단자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손목 위쪽으로 이게 면에 있는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 밴드. 그렇죠. 그러면- 밴드는 아니고 이 밴드는 기기 아니고. 뒤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발짝을 벗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벗어서 충전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카메라가 밴드에 있네요. 그렇죠. 네, 밴드. 네. 밴드가 아니고 밴드. 밴드. 밴드에 있죠. 저 해외 살다 와서. 토종한국 발음 아닌가요? 아니요, 저좀 멀리서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무선 충전이 아니라 유선 충전 방식이라고 하면 휴대용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꽂아 놓는다고 하면 무슨 마치 충전- 링게를 꽂고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도 근데 있겠죠. 뭐 굳이 그렇게 짧다고 볼 건 아니고요. 톰톰에서 나온 저기 스마트워치는 몇 시간밖에 안 돼요 배터리가. 그거에 비하면 뭐 2.5배 네. 긴 시간 충전할 수. 어우, 삼성보다 짧은 대기 시간을 또 열심히 찾으셨네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요. 그 스마트워치의 세 번째 성공 요인은 가격입니다. 프라이싱이고요. 예, 현재 299불, 한국에서는 39만 6천 원이 과연 소비자들의 효용성에 봤을 때 과연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인가인데 사실 기존의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페블이죠. 페블이 한 150불 정도 선이라고 보면 다소 가격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버스펙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영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마트 기어,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39만 6천 원에 대한 그런 지불할 용의가 있으실까요?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구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제가 럭셔리하고 가격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서. 네, 뭐 오늘 패션을 럭셔리 하시진 않지만 근데- 추리닝 입고 왔고요. 네. 한국에서는 위아래 지금 깔맞춤. 보조금 때문에 스마트폰 되게 싸게 살 수 있죠. 외국처럼 이렇게 요금하고 담하게 분리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더 좀 비싸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갤럭시 기어가 글로벌 그러면,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통신 모듈이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유통을 이제 디바이스로서 하는 거죠. 보조금을 실지 않고. 이렇죠. 이게 좀 그거랑 비슷하네요. 예전에 자꾸 제가 말 자르고 있어요.
저기 뭐죠? 삼성전자에서 저기 갤럭시 카메라. 갤럭시 카메라 그렇죠. 네. 처음에도 뭐 되게 비싸게 나왔다가 네. 처음엔 통신사랑 연합해서 나왔죠. LG랑 그렇죠. 묶어서 LG 나왔고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통신사를 제외했죠. 통신사한테 돈을 안 써갖고 판매량은 뭐 차마 모두가 밝히기 원치 않고 통계가 없죠. 그게 바로 퍼스트 무버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카메라도 그렇고 갤럭시 기어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스마트폰 시장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체적인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 레벨이라고 봐야 될 것 테스트 같습니다. 레벨. 네, 아직 뭐 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시장이나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좋죠. 포지셔닝이 아직 부족하고요. 맞습니다. 아직 실상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들을 보면 사실 스마트폰과 상호 보완적인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마트 뭐 기어든 뭐 스마트 워치든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는 사실 그 본연의 혼자서의 뭔가의 그런 차별성이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그 갤럭시 기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갤럭시 기어도 약간 좀 독립적이지 못해요. 제가 뭐 스마트폰 두고 사실 스마트 워치만 차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뭔가 차별화가 되려면 뭐 스마트화된 기능이 사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저기 그 뭐죠? 연계 기능 보면 네. 아직 아이워치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죠. 지금 각국이 지금 상표를 출원하고 있고 저희도 7월달에 출원하더라고요. 네. 저희 한국에도. 근데 아이워치는 CD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말로 명령 내리면 좀 더 연계 기능이 좀 필요할 수 그건 이제 있죠.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냥 스마트폰 손목에 대고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안 꺼내고 네. 거기서도 뭐 카카오톡도 하고 라인도 하고 네. 검색도 하고 그래서 이 갤럭시 기어도 S 보이스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탑재되어 있네요. 네. 아 역시 뭐 기본 기본이죠. 역시 삼성인가요? 한국에 저는 삼성하고 알고 계신데 일부러 SVS 얘기하려고. 아유 저는 네. 잘 몰라서 네. 좀 자, 스마트워치 네 번째 성공 요인은 이제 패션, 이제 디자인인데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 갤럭시 기어가 전면에 나온 볼트 4개, 아 볼트가 나와 있네요. 이 4개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밴드 부분, 아까 이제 랭보님이 얘기하셨는데 카메라를 촬영하기에 좋은 밴드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어디에 있습니다. 촬영하기 좋은 건가요? 도착 상당히 위치가 참 저 출시할 때부터 좀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밴드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네. 이게 뭐 몰카 지나가면서 몰카 용도로 아, 심지어 이제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소리도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게 정말 몰카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라는 좀 의심이 많이 들었구나. 저희 희열님이 좀 좋아하시겠는데요. 좋아하시잖아요. 구매 리스트에 벌써 있는 거 아닌가요? 사셨을 거예요? 그 곡을 샀다라는 게 구글 글라스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네, 저번에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그 약간 논란이 있었죠.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죠 구글에서 그 이제 뭐 한 예를 들면 뭐 그런 스트릿 바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 뭐 그거를 출입을 이제 제한했을 때. 몰래 제한했을 촬영할 수 있어서 뭐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뭐 미국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한번 들고 났었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의 이런 뭐 초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허락 없이 이제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과연 허락할 수 있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되긴 했죠. 네. 네. 이제 마지막 갤럭시 기어의 스마트워치의 성공 요인의 마지막은 이제 5번째입니다. 착용성인데요. 지금 갤럭시 기어가 73.8g입니다. 뭐 스테인레스 재질을 고려했을 때 73.8g. 네, 73.8. 쓸 때는 그리 나쁘진 않은데 기존의 이제 시계에 비해서는 무거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착용성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수명. 이 한 번 충전에 대기 시간 25시간이고 사용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좀 남짓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과연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향후의 기술이 배터리 기술 부분이 발달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기어 외에 다른 스마트워치는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인 킥스타터에서 발굴된 페블이죠. 페블에 대해서 잠깐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페블이요. 페블
CEO가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찾아보시고요. 예. 네, 페블은 요건 잘라. 2013년 1월에 출시된 판매가가 150달러고요. 예. 블루투스를 통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SNS 수신이 가능하고 현재 판매처는 미국의 최대 양판점 개념이죠. 베스트바이와 그리고 통신사인 AT&T에서 판매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페블에서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량 측정이나 이런 헬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이 좀 팬시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좀 초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좀 페블이 채택한 것 중에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이 스마트워치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배터리가 상당히 참 문제가 되거든요. 스마트 지금 갤럭시가도 마찬가지고 구글 글래스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사용은 한 2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스마트워치로 돌아가면은 페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앞에 삼성처럼 아몰레드를 적용한 게 아니라 이페이퍼를 적용했습니다. 이잉크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고 잉크, 네. 이 잉크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이페이퍼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가독성도 높이고 이로 배터리 인해서 좀 소모도 배터리 훨씬 더, 소모도 좀 네.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했고 퀄컴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미라솔 디스플레이라고 별도의 자사가 개발한 디스플레이를 네. 탑재를 함으로써 어떤 이런 스마트워치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구글도 이런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뭐 안드로이드 뭐나 크롬이나 뭐 OS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마트워치 관련한 뭔가 좀 전문적인 OS를 뭐 달리 만든다는 뭐 약간 그 루머도 있고요. 상당히 구글도 그 구글 글라스와 함께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기 페블의 CEO 예. 근데 아까 영자님께서 이제 네. 그 스마트워치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좀 될 부분이 있다고 5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그 페블의 CEO가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랑 좀 되게 맞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퀄컴, 소니, 닛산, 모토로라, 애플 쪽에서 대기업들 쭉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페블은 아주 작은 작은 회사죠. 기업이에요.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이제 출범한 기업이기 때문에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대기업들이 들어와도 스마트워치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갖고 다니는 기기들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연계성이죠 아까 얘기했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 일상생활에 맞춰서 하는 게 스마트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제품이 이게 스마트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기는 이긴 것 같아요. 페블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워낙 작아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좀 걱정은 되네요. 네, 핵심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단순함, 좀 본연의 기능에 좀 충실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능적으로는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웨어러블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워치의 핵심적인 킬러 서비스는 뭐가 될까? 각자 한번 하나씩 네, 얘기해. 하나씩 얘기해 보시죠. 우리 랭보님. 네, 랭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제 부분에서 한번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제. 왜냐하면 결제나 어떤 승인 이런 부분, 사실 제가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모바일 결제가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신용카드냐 플라스틱 신용카드 쓱 꺼내서 주면 끝이에요. 뭐 사인도 해야 되지만, 근데 모바일 결제는 스마트폰 열어서 애플도 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근데 제가 스마트워치 NFC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포스 단말기에,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에 쓱 대면 끝. 이제 시계만 되면 거기다 하고 이제 영수증 받을 필요도 없어. 지금 영수증 받기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이나 버려서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네. 거기 애플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영수증도 차곡차곡 쌓이고, 스마트워치. 아니면 저희가 지하철 갈 때 그렇죠. 가끔 통신. 바쁘게 출근하다 보면 스마트폰 꺼내려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스모그에 차있기 때문에 쓱 찍고 지나가는 거죠. 한 번 차면 벗을 수 없다 이런 거. 그렇죠. 문득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얘기하셨을 것 같고,
문 또 도어락 또 쓱 한번 이게 진정한. 나중에 또 이거 비밀번호는 또 지문인식 기능으로 하면 저는 그런 쪽에서 일상생활에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뭐 S 보이스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하면 문자도 보내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전화도 아무튼 하고 그런 식으로 결제 동의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NFC와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내놨던 아이비콘 같은 네.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NFC가 아마 스마트워치로 부응할 수도 있다.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NFC는 단말기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인프라나 아니면 관련된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네, 근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 그러니까 헬스죠. 헬스 기능이랑 피트니스 기능 쪽에는 웨어러블이 스마트폰을 대체하거나 혹은 보안 혹은 아예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뭐 맥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인체와 가장 밀접한 게 스마트워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킬러 서비스로 저는 헬스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초의 웨어러블 기기는 온도계 같은 그런 어떤 헬스케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초가. 또 그쪽 지금 상업이 엄청나게 또 성장 네. 중에 있거든요. 지불 의향도 높고요. 네. 실제로 뭐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뭐 머신 투 머신이라든지 요즘에 IoE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 그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기기들에 대해서 실제로 헬스 관련된 기기들이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 알약 같은 것들을 이제 먹는 주기들을 관리해 준다거나 실제로 AT&T에서 이거는 그 AT&T랑 협력해서 유료 요금 상품이 있고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글로우캡인가요? 뭔가 네 그런 당뇨라든지 이런 특정 약을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 네 그런 대상을 타깃이고요. 실제로 그거를 사용한 이후에 복용률이 지속 복용률이 뭐 90% 이상 올랐다고. 90%요? 예, 이상 올랐다고.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일단은 나이고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봤을 때 뭐 헬스 그 손목이 항상 부착이 되어 있으니 그 제품 수입해서 네. 병원에 영업하러 다니면 좀 잘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꼭 이게 사실 저희도 뭐 비타민 많이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챙겨주면 좋죠. 그러면 없으면 네, 못 없으면 드시네요. 뭐 어떻게 그래서 안 먹고 있습니다. 못 먹고 있는. 아니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저기 희연님은 스마트워치의 핵심 서비스로 핵심 서비스는 전 앞에 말씀하신 이제 뭐 영재님이랑 교육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직은 헬스 기능 그리고 이제 좀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하면 라이프로깅 라이프 로깅 네.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럴까요?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뛰었는지, 열량 하루에 체크. 얼마나 열량을 소모를 했는지 이런 기능들을 앱과 연동해서 기록을 쭉 하는 뭐 디바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대표적인 기기로는 나이키의 퓨얼밴드라든가 핏빗의 핏빗 플렉스 그리고 조본에서는 조본업 이게 좀 대표적인 단말들로 이런 기능들은 약간 팬시하기도 하고 찼을 때 이쁘기도 하고 요즘에도 페이스북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그 소모량이나 운동 거리 등을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그런 것도 있네요. 헬스케어 쪽 말고 웨어러블 중에 클립 형태로 돼갖고 네. 옷에 딱 네. 해서 30초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네, 위치 맞습니다. 정보. 여기 아마 보안용인 것 그 같아요. 미스핏에서 나온 거죠. 미스핏 샤인이라고 클립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내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항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기능에 특화돼서 어떤 전체적으로 기기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좀 적게 사용하는 어떤 나이키 퓨얼밴드도 한 번 충전했을 때 최대 한 4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조본업은 10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클립 형태 그런 같은 경우에는 교체식 배터리 이용해서 한 번 배터리를 넣었을 때 한 4달에서 6달까지도 사용하고 그 갑자기 이후에 든 생각이네요. 교체하는 제가 항상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끝날 때가 된 겁니다. G2가 배터리 시간이 그렇게 좋대요. 좋습니다. LG전자에서 왜 이런 걸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LG LG 화학이나 이런 전자에서도 데서 준비하고 있겠죠. 하고 있을까요? LG전자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수방 산업의
LG 화학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것 같죠. 저희가 패션에 대해서도 좀 아니까요. 저희를 또 쓰셔도 돼요. 아,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죠.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오네요. 아, 네. 네네. 뭐 말을 좀 더 하자면 뭐 라이프 로깅, 저도 라이프 로깅이 좀 핵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항상 그 자기와 스마트폰보다 사실 시계가 좀 더 몸에 더 밀착되어 있는 기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라이프 로깅 뭐 심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뭐 카메라로 뭐 촬영된 뭐 일상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장된 GPS로 인한 뭐 지오 태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 시절부터 일기를 쓰던 있었죠. 일기를 쓰던 그것들이 좀 더 이제 뭔가 디지털화되고 뭔가 전자화되고 내가 혹시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나의 뭐 어떤 생활을 이렇게 기록해주는 니즈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구현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세 분의 의견 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아직은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갈 길은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애플은 올해 출시를 포기하고 내년으로 사실 출시를 연기한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은 이에 반해서 뭐 사실 출시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좀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좀 새로운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좀 한 발 먼저 발을 뗐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각자 한마디씩 하고 한번 네. 할까요? 오늘 녹음 마치면서 각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자.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갤럭시 기어와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갤럭시 기어는 시장에서 이제 혹평을 많이 받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후속작이나 경쟁사들의 제품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제품이 저의 효용성에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랭봅니다. 저는 이 웨어러블 단말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어러블은 항상 있었어요. 저희 안경도 웨어러블이고. 근데 이제 제일 편한 거는 저희 몸이거든요. 저희 팔다리가 저희 뜻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요 모바일이나 요즘은 포터블이죠. 들고 다니는 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에 가장 유명했던 웨어러블 단말기가 발목 발찌였어요. 범죄자들. 하지만 이제 전자발찌죠? 네, 전자발찌. 그거 수립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요즘에 동작 잘 되나요? 발목 한번 까보세요. 한번 까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게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이런 걸로 좀 대체 여기 요 단어들이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현재 갤럭시 기어는 아직까지 우리 스마트한 이렇게 일상생활에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여러 시장을 뜬다. 그 스마트 의류 시장이라고 됐어요. 제가 좀 말이 길어지죠. 뜹니다. 이상. 네, 다음 교육과. 네, 교육과입니다. 네. 이게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웨어러블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 그 이전에 뭐 PC부터 뭐 모바일 폰 그런 발전하는 단계의 또 한 수순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웨어러블 컴퓨팅이 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이제 생체 이제 몸 안에 이런 것들이 인식되는 생체 컴퓨팅이라든지 바이오닉 관련된 컴퓨팅 기술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런 발전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사실 뭐 전에 두 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기상조인 거는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아직 자신이 그걸 내재화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그런 그 지구의 지구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 그거 내재하기에도 이른 시기인데 약간 좀 빨리 가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네, 그런 발전의 단계 하나로서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휘열님께서 말씀하시고.
올해 2013년이 좀 큰 의미를 지니는 게 그동안에는 좀 약간 중소업체들이 조용조용한 움직이고 있었다면은 애플이 아직 자명을 하고 있는 사이 삼성이 좀 큰 발을 내딛었다는 게 좀 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를 지나 내년에는 정말 갤럭시 기어 2와 아이워치가 맞붙는 어떤 좀 대격전이 일어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좀 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갤럭시와 관련된 저희 커넥팅 랩의 모바일 수다 3화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